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어떤 계약관계에서 거래를 하는데 어떤 불공정 거래를 이제 금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불공정 거래 금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거래 거절은 뭐 이미 설명을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불공정 행위에 대한 거래 거절 이외에 구속 조건부 거래라든지 조건부 거래라든지 거래상의 지남용이라든지 손해배상의 부당한 손해배상의 부가 행위라든지 어떠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냐, 그리고 애가 또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건데, 이번 시간에 이제 좀 법적인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조문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를 어떤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상식적인 선을 법률로 만든 거라고 보면 돼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법 조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식적인 내용이야. 계약, 먼저 거래 거절은 상호 계약을 해서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데 본부에서 계약을 지원을 안 해준다든지 계약갱신 요구를 계약이 5년인데 5년 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안 들어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폐점 조치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라는 거죠.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이 법률상으로 규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시정을 못 시키니까 그러한 부분을 가맹 공정화의 법률로 제공하는 것 같다. 근데 물론 가맹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없어도 민법상의 어떤 거라든지 그런 상위법에 의해서도 저촉받을 수 있는 거지만 어떤 프랜차이즈에 특별하게 규정을 해서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들이 구속 조건부 거래라든지 거래상의 지남용이라든지 그런 프랜차이즈 본부의 손해배상을 부당하게 부과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속 조건부 거래는 뭐냐? 구속 조건부 거래는 가격을 구속시킨다. 프랜차이즈 본부가 이거를 얼마에 팔아 가격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의 구속.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구속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구속을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가격을 구속은 뭐냐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용역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가맹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 그러니까 어떤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한테 꼭 그 가격에만 판매하라라든지 또 가맹사업자가 가격 결정한 거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거는 못하게 하지만 또 예외가 있다는 지 판매 가격을 가맹사업자에게 예비 가맹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다. 우리 파리바게트 빵은 얼마에 팔아야 된다. 왜냐면 원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권장하는 행위는 또 예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맹사업자에게 판매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다든지 사전에 서로 계약관계니까 협의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격의 구속이라고 또 보지 않는다는 거지. 거래 상대방의 구속도 역시 또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용역, 설비, 원재료, 이거 부재료의 구입, 판매 또는 임대차에 관하여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원재료를 누구에게만 꼭 사라.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가맹점을 하는데 어떤 용역 계약을 꼭 누구하고 해라. 설비를 누구하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원래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또 이거의 예외 조항이 뭐 어떤 브랜드를 유지하는 데에는 또 구속돼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알리는 경우에는 또 그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품 또는 영역의 판매 제한이라든지 영업지역의 준수 제한이래. 그 밖에 영업활동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한을 가맹사업자에게 제한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외 요인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프랜차이즈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 뭐 롯데리아 같은 노원점, 노원점이라든지 중개점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그 지역을 좀 영업 지역을 좀 한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한번 보여야 돼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영업 지역의 준수를 강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근데 내가 노원점 점주가 가맹 점주가 있어요. 노원 점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개점 점주가 있어요. 그러면 노원점 점주하고 중개점 점주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또 다른 가맹 점포를 본부에서 개설한다고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돼요? 노원점도 피해를 받고 중개점도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못하게 하는 거죠. 응? 그죠? 이 노원점 입장에서는 이 상권을 보호받아야 되고 또 중개점의 상권을 보호받아야 되는 거죠. 막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예를 둘 수가 있다는 거죠. 응?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영업 지역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프랜차이즈는 영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노원에 이디야 커피를 점포를 냈어요. 근데 영업 지역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지 안 해주면 점포를 여기 노원 인구가 이렇게 지도가 됐다면 여기 생기고 여기서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면 다 같이 망할 수 있잖아요. 가맹점.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해야 되니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영업 거점 지역을 정하는 행위라든지 가맹사업자가 자기가 영업지역에서 판매 책임을 다한 경우에 영업지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 자기의 영업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역 가맹사업자의 광고 선전비 상당하게를 지불하도록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외가 된다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뭐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래상의 또 지위남용도 못하게 했다. 거래상의 지위남용이라는 게 이제 이 원래 여기에 있는 항목은 공정거래법상의 상위법 우리나라 공정법상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명시하는 거예요. 어떤 구입을 강요한다든지 부당하게 강요를 한다든지 말만 들어봐도 부당한 계약 조항의 설정, 경영에 간섭을 한다든지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데 불이익을 제공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강제하는 게 공정거래법인데 또 프랜차이즈는 상호간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어떤 예외 규정을 두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영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가 돼요. 이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응?
서로. 그렇잖아요. 예, 뭐 롯데리아 가맹점을 하는데, 예? 가맹점을 하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팔잖아요. 롯데리아에서. 근데 노원점이나 중개점이나 다 같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데 중개점에서 나는 다른 아이스크림을 팔겠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또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예 규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정거래법상에 이렇게 못하게 하는 내용과 또 예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프랜차이즈가 진행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또 부당한 손해배상 부과행위라는 부분도 공정거래법상에 못하게 했어요. 과증한 위약금의 어떤 설정을 부과한다든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가,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거를 가맹점에게 전가한다든지 그 밖에 어떤 그 부당한 손해배상의 부과행 이런 것들은 외조항이 없이 어떤 못하게 하는 거지. 이약금, 너무 많은 이약금을 한번 계약했다고 그래가지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가맹계약 해지하면은 막 몇 배의 이약금을 물려서 해지를 절대 못하도록 한다든지 가맹본부에서 투자한 금액이 5천만 원밖에 안 들었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막 3억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과중한 이약금을 설정하고 사회 통념상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규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에 서로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예로 영업지역의 침해와 구속정보간의 영업지역 준수 강제와 관계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거는 영업지역을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구속정보부건에서는 영업지역을 강제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서로 이제 어떤 충돌될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부분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점 A와 가맹점 B가 있으면 독점적 지역이라는 게 서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지역 침해 금지와 준수 강제 이런 것들을 두 가지 저촉되는 것을 상대적 영업지역이라든지 선의의 경쟁 이런 관계를 유도하면서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이익을 증대하는 그런 걸로 상호 좀 조정을 해라 이런 측면에서 서로 어떤 가맹본부가 어떤 그 정보공개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조항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서로 영업지역과 같은 경우도 어떻게 조정하고 처리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예를 좀 둔다라는 부분이겠죠. 학습 정리는 이제 불공정 거래의 유형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구입을 강제하든지 부당한 강요, 경영의 간섭, 불리익의 제공, 이런 것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외의 규정을 두어서 가맹본부에게 외의 규정을 두어서 상호 계약 관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외의 규정을 들어서 어떤 정보공개서에 사전에 제공을 하면 그거를 억셉트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서로 익스큐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여기 외의 규정이 아닌 사항은 기본적으로 구입 강제라든지 부당한 강요, 경영 간섭, 가맹점의 경영을 함부로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맹본부 입장에서. 근데 이 경영 간섭, 판매 모포의 강제, 얼마 팔아라 이런 거 강제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미리 알려주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를 좀 둘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경영 간섭을 모든 경영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특정 상표의 사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영 간섭을 말하는 거죠. 판매할 때 우리의 유니폼을 입고 판매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